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환 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품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품사의 분류 9가지로 나눴죠? 그 의미로 나누어 볼 때 속성이 비슷한 것 9가지 기억납니까? 자, 제일 처음에 어떤 거 있었죠? 예, 명사. 사물이나 사람의 명칭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대명사는 그것들을 지시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나 수량을 표시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냈죠. 그리고 형용사가 있었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해주는 말 중에 관형사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주로 체언을 수식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사도 있었죠. 얘네는 뭘 수식한다고요? 예,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 관계를 주로 표시하는 조사가 있었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따로 혼자서 쓰이는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9가지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눠볼 때 이렇게 구품사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것들을 묶어봅시다. 쓰이는 기능에 따라 보면 얘네들은 몸뚱어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몸체체 써서 우리가 체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문장에서 마구 형태가 변하면서 다르게 달라지면서 쓰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처럼 활용이 된다 해서 용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지금 보다시피 수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수식하는 말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자, 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적 관계를 주로 나타내니까 관계언이라고 얘기하고요. 감탄사는 홀로 따로 쓰이니까 독립언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형태가 막 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용언입니다. 용언. 자, 동사하고 형용사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자, 이 조사 중에 소술격 조사라고 있습니다. 자, 뭐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이 이대로만 쓰이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감탄형이면 이구나, 뭐 의문형이면 이었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문장에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술격 조사도 역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든 어디에서 쓰이든 형태가 안 변하기 때문에 형태가 안 변하는 불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분류에 9가지 기준, 5가지 기준, 그 다음에 2가지 기준 기억납니까? 품사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고 우리가 하나씩 중요한 부분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각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기 가에 보면 아까 했던 말이니까 지나가고요. 보기 나에 2개의 문장이 있죠. 강의 깊이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열의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자, 이 2문장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기억 니은에서 가변어,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을 모두 찾으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가 가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그거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모른다, 모르고, 모르니까, 모르면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착실하다, 착실하고, 착실하니 역시 변하죠. 자, 서술격 조사 놓치면 안 됩니다. 학생이구나, 학생이었니? 뭐 이런 식으로. 자, 가변어 3개죠. 자, 2번 봅시다. 기억 니은에서 관계어는 모두 몇 개이다. 자, 관계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를 다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보면 강의 나오죠? 깊이는 그죠? 어느 누구도 자, 여기도 보조사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열에 아홉은 그 다음에 학생이다.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예, 6개입니다. 그죠? 자, 3번 봅시다. 3번에 기억에서 체언은 모두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 강, 명사죠. 깊이, 명사입니다. 2개만 있나요? 아닙니다. 3개입니다.
누구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리를 다시 기억해 볼까요? 이 대명사를 배울 때 크게 인칭 대명사와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것, 뭐 저것, 뭐 이런 것들이 지시 대명사가 있고요. 인칭 대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칭 대명사에 다 포함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따로 뽑아놓은 대명사들이 있죠. 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미지칭 대명사 또는 부정칭 대명사, 자, 또는 제기칭 대명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데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자, 미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입니다. 누구, 무엇, 뭐 어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부정칭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대표적으로 아무 뭐 이런 거죠. 거기 아무도 없어 할 때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를 특정해서 가리키고 싶은데 누군지 몰라요. 미지예요. 그래서 누구야? 뭐야?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칭 대명사, 그다음 부정칭, 특정하지 않은 대상. 자, 적이칭 다시 돌아가는 명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거냐? 앞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이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자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할 때 이 자기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당신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당신은 2인칭의 너, 당신, 이때 당신하고는 다릅니다. 자, 어머님께서는 늘 뜨개질을 하셨지요. 당신께서는 아마 그것을 좋은 즐거움으로 삼으셨나 봅니다. 할 때 그 당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굳이 인칭으로 따지면 3인칭이죠. 그죠? 3인칭. 자,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대명사는 체어는 강, 깊이 그리고 누구라는 대명사까지 체언이 전부 다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그죠?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수식어는 어느이고, 자, 여기 누구는 누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수식어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열의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자, 수식어는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 착실한 학생. 자, 근데 어떻게 착실해요? 매우 착실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말이 자그마치 2개나 있죠. 2개. 자, 그러니까 여기 니은 수식어는 2개입니다. 매우 착실한. 그죠? 자, 5번 봅시다. 니은에서 수사로 사용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니은 문장의 수사 뭐였습니까? 그쵸.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열, 아홉. 2개 있네요. 그죠? 자, 품사의 전반적인 이해 좀 감이 잡힙니까?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주요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사는 지나가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만 해보면, 자, 명사는 우리가 그 의미 여부에 따라서 보통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 명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 뭐 고유 명사는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특정한 사물 이름이죠. 보통 시험에서 이런 것들 위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디슨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사람 고유한 이름이니까 여기에는 복수형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맥을 보면, 야, 이 교실에는 에디슨들이 다 앉아있네. OK 캐시백이 왜 뜨죠? 자, 에디슨들이 앉아있네 했을 때 그러면 고유명사인데 어떻게 들자를 붙입니까? 아닙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요? 자, 이때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고유명사의 속성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에디슨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 그
그 다음에 뭐 아주 청명한 모습, 아주 똑똑한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뽑아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교실에는 에디슨들 아주 똑똑하고 청명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서 이렇게 복수형이 쓰일 때도 있다라는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 그리고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명사 이렇게 나뉘기도 하죠. 이 중에 여러분들 이 의존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십시오. 보통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지만 자 크게 나누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몇 그루야, 뭐 책이 몇 권이야 이런 말들.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뜻이 없는 그런 의존명사들이 있죠. 나는 그렇게 할 따름이야. 그럴 수 없어. 뭐뭐한 채로 그대로 있어. 자, 이럴 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의존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명사 위주로 다시 한번 보는데요.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기에는 아까 스님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습니다. 3인칭 대명사 중에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라는 말 설명이 다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우린 바로 문제를 들어갈까요? 자, 보기 1을 보니까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죠. 자, 아무나 나가봐.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대명사입니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부정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나을까요? 자, 부정칭 대명사라고 해요. 니은 봅시다. 제가 나가볼게요. 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기가 말하는데. 근데 낮춰서 말했습니다. 그죠? 자, 1인칭이죠?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누군지 가리키고 싶은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미지의 인물이죠. 문 밖에 있는 인물. 자, 그러니까 이때 누구라는 말은 미지칭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할머니 당신께서 손수 말리신 곶감을 보내셨네요. 자, 이때 당신은 2인칭이 아니죠. 자, 2인칭이 아니고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받아갖고 쓴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제기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미음 볼까요? 네가 먼저 먹으렴. 자, 역시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2인칭입니다. 그죠? 뭐 그대가 먼저 먹어, 자네가 먼저 먹어, 다 2인칭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당신이라는 말이나 아무, 누구, 그 다시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체험 중에 수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수사는 한마디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 있었죠. 자, 하나는 양수사라고 있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수량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나, 뭐 둘, 셋, 넷 이런 것들 있죠. 또는 뭐 한문으로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양수사입니다. 보면. 자, 반면에 서수사라고 들어봤죠. 또 우리 강의할 때. 자,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째자가 꼭 들어가네요. 그죠?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 또는 한문으로 제1, 뭐 제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숫자와 상관이 있는 체언이 바로 수사입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보통 시험 관련해서는 이 수사는 수관형사하고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여기 보기 1번에 한번 보세요. 보기 1에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수사는요, 일단은 체언이죠.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수관형사는 관형사지 않습니까? 그죠? 뭘 수식한다고요, 주로?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언 앞에 나와서. 그죠? 자, 근데 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그 중에 명사 중에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명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이 수관형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관형사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인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걸 근거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보기 2번. 5개 문장이 있죠.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게 도대체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이 단어 자체만 보면 헷갈리지만 문맥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문맥에서 과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뒤에 의존명사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가 이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의존명사가 나오면 수관형사, 의존명사 없이 바로 조사가 붙어 있으면 수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OX 문제네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맞으면 O, 틀리면 X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모두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고 있군. 자,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수관형사나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모두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고 있군. 이거 맞네요. 그죠? 맞아요. 자, 2번 봅시다. 기역부터 미음 모두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가변어에 해당되는군. 활용한다는 얘기 뭐라 했습니까? 문장 안에서 단어의 형태가 그대로 쓰이지 않고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보통 뒤에 나오는 이 어미 부분이 많이 변하고 그랬어요. 용언에서. 자, 한번 봅시다. 여기 5, 8, 하나, 셋째, 7 이런 말이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에서는 5, 어떤 문장에서는 다설 이런 식으로 변하나요? 안 변하죠. 형태. 그죠? 여기 5개는 전부 다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가 아니죠. 그죠? 전부 다 불변어입니다. 불변어. 가변어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가변어 용언의 동사하고 형용사, 그 다음에 조사의 서술격 조사이다. 요것만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틀렸죠. 자, 기역부터 미음은 의존 명사가 함께 쓰이는지 여부에 따라 품사가 구별되겠군. 이 말 잘 기억해 둡시다. 맞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의존 명사가 함께 쓰이면 뭐라고요? 관형사. 뒤에 있는 의존 명사 수식하니까. 쓰이지 않으면 수사.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기역부터 디귿은 모두 의존명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수사겠군. 의존명사 앞에 쓰이는 건 수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관형사. 그죠? 물론 기역, 니은, 디귿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보면 기역은 5, 판을 수식하고 있죠. 이 수관형사네요. 자, 8, 연 역시 수관형사죠. 하나를 사왔다. 조사가 붙네요. 그 수사입니다. 자, 셋째로 들어왔다. 역시 조사가 붙으니까 수사죠. 7개월 역시 개월을 수식하니까 관형사죠. 그죠? 자, 수사는 디귿, 리을, 수관형사,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수사다. 틀렸죠. 그죠? 자, 리을은 수사, 미음은 관형사. 자, 볼까요? 리을은 수사, 그 다음에 미음은 관형사. 맞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자, 수사, 수관형사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라 라는 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용언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용언에는 크게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동사는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냈고요. 형용사는 성질, 상태, 또는 지시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고 그랬죠. 근데 활용될 때 변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간, 어미라는 개념 들어봤죠? 안 변하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죠. 우리가 오늘 잠깐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어미는 크게 보면 말 끝에 오는, 자, 말의 끝이란 뜻입니다. 말 끝에 오는 어미가 있고요. 그 말 끝에 오는 어미 앞에 또 한 번 더 어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자 붙였고 선 어말어미, 그리고 제일 끝에 어말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보면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선어말어미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표현을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뭐 온다가 아니라 오신다 하고 시자 붙이는 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시제 어떻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을 할 때 먹었다 이런 식으로, 미래형을 할 때 먹겠다. 자, 이런 것들이 선어말어미입니다. 왜 선어말어미냐? 뒤에 어미가 더 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먹었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오죠. 이런 것들은 어말어미고, 이 앞에 오는 것은 선어말어미란 얘기입니다. 자, 어말어미의 종류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어말어미는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종결어미입니다. 그죠? 문장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그런 어미가 있고요. 하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어미도 있죠. 그리고는 성질을 바꿔준다 해서 전성어미라고도 있습니다. 자, 문장 종결 형태 다양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끝내면 평서형이다. 평서형 종결어미. 물어보면서 끝낼까? 의문형 종결어미. 감탄하면서 끝낼까? 감탄형 종결어미. 그죠? 뭐 또는 같이 하자. 청유형 종결어미. 뭐 또 뭐 있습니까? 명령형 종결어미. 그죠? 자, 연결어미 어떻습니까?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을 이루는데, 근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주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대등적 연결어미라고요. 어느 한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도 있습니다. 자, 전성어미에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죠. 이 전성어미는 마치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지만 품사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가 있죠. 먹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원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명사 형태로 만들어진 어미 중에 이런 어미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먹기 이렇게 붙여버리면 보면 명사의 형태처럼 보이고 명사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품사는 여전히 동사라는 거. 자, 보면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전성어미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뭐뭐기, 뭐뭐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 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도 있죠. 자, 대표적으로 뭐뭐은, 뭐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미도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뭐뭐게, 뭐뭐도록 이런 것들입니다. 먹다가 아니라 먹게, 먹도록 이렇게 쓰면 그 어미가 마치 동사인데 부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기에는 이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써져 있고요. 막바로 문제 봅시다. 자, 오늘 하늘은 맑았다 에서 어간은 당연히 어간 어미의 개념은 이런 용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체언에서는 어간 어미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기본형을 다 따져볼까요? 원래 막다라는 말이죠. 막다인데 시제 표현이 들어가서 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맑았다, 맑으니, 맑았고, 맑아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결국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여기까지죠. 자, 얘가 어간.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예, 선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나오니까 선 어말어미. 그럼 어말어미 당연히 요 뒤에 오겠죠? 요 놈이 어말어미.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꽃이 화단에 피었다 해서 어말어미는 뭐냐? 당연히 피다 라는 말에서 이 부분이 어간이고요. 그리고는 얘네들이 어미입니다. 어미인데 말 끝에 오니까 얘가 어말어미. 그죠? 이 어말어미 앞에 오니까 얘가 선 어말어미. 그러니까 어말어미는 뭡니까? 다. 그죠? 자, 3번 볼까요? 그분은 여기 오시지 않았다 에서 사용된 선어말어미를 찾으래요. 자, 선어말어미 높임의 뜻도 있다고 그랬고요.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어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않다가 아니라
안 왔다,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선 어마어미가 있죠. 얼핏 보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기 하나 더 있죠. 오지가 아니라 오시지 하고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임과 시간의 표를 나타내는 선 어마어미가 전부 합쳐서 두 개네요. 그죠? 자, 4번 볼까요?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해서 어마어미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마어미 일단 바라다 해서 그죠? 예, 뒤에 다 나오죠. 다. 자,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되다. 원래 되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되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기라는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전성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 하나, 그 다음에 다, 두 개가 사용됐죠. 그죠? 두 개.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철수가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 갔다 해서 서나만 어미가 몇 개냐? 이제 한눈에 딱 보이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모시고라는 말에서 요거 서나만 어미가 아닌가요? 하고 착각하기 좋죠? 자, 근데 여러분 뭐다 이런 말이 있나요?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기본형 자체가 모시다죠. 그죠? 데리다의 높임말이죠. 아예 모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만어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착각하기 딱 좋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만어미가 여기는 없습니다. 기본형 자체가 모시다입니다. 모시고, 모시니, 그죠? 그러면 다른 하나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가다에서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만어미가 쓰였죠. 그 선어만어미 몇 개? 한 개가 사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간 어미의 개념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마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번만 더 개념을 잡고 지나갑시다. 자,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문장을 끝맺어 준다. 종결어미죠. 두 문장을 연결해 준다. 뭡니까? 예, 연결어미입니다.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한다. 다른 성질로 기능하게 하죠. 성질을 바꾸는 전성어미입니다. 자, 이 세 개를 한번 구분해 봐라라는 문제인데요.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 자, 구나 문장을 끝내고 있죠. 예, 종결어미입니다. 기억이죠. 어디 갔다 오시지? 역시 문장을 끝내고 있죠. 기억입니다.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역시 문장을 끝내고 있죠. 종결어미 맞죠? 자,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은하 문장 중간에 있습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나누어 주니까 연결해 주니까 연결 어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죠. 대등하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다. 뭐뭐하기 운동하다라는 것은 원래 동사죠. 동사인데 명사형 어미 기자를 붙여가지고 성질을 바꿔놨죠. 자, 그래서 기는 전성 어미에 해당되겠죠. 디귿입니다. 좀 구분이 되나요? 용언에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쌤이 더 덧붙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책을 읽어간다. 뭐 편안하다가 아니라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보조 용어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거가 본용어이고 어떤 거가 보조용어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일단은요. 그렇게 나란히 있을 때 무조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본용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본용어과 본용어이 결합되어 있는 건지 본용어에 보조용어이 붙어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중요한 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본용어네요. 이 사이에다가 어미를 하나 붙여 보세요. 자, 뭐뭐서 요런 연결 어미를 한번 붙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자를 붙였을 때 이 문맥이 여전히 자연스러우면 본용어과 본용어이 연결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책을 사 읽었다. 자, 사다, 읽었다, 읽다 두 개 다 용언이 나왔는데요.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인지 본용언 본용언인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어미를 집어넣으면 나는 책을 사서 읽었다. 말이 되죠. 이 둘 다 본용언이란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나는 공원에 가고 싶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서자를 집어넣어 보면 나는 공원에 가고서 싶었다. 말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앞에 것만 본용언이고요. 뒤에 거는 보조용언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미, 서를 이 용어 사이에 집어넣어 봐라 라는 팁을 드립니다.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집어넣어 봅니다. 현재형 어미 뭐뭐는 이라는 말이 있죠. 모음으로 끝날 때는 니은만 넣습니다. 자, 이 말을 넣어가지고 성립이 되면 동사고요. 성립이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먹는, 달리다, 달리는 말이 되죠. 하지만 귀엽다 해서 귀엽는, 그죠? 아름답다 해서 아름답는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형사 한번 봅시다. 과형사는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크게 보면 이 종류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의 뜻을 가진 관형사 있죠.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은 옷인데 새 옷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다. 뭐 그루는 그루인데 한 그루다. 이런 식으로 관형사가 쓰입니다. 관형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절대로 안 변하죠. 그래서 불변어입니다.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하고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조사하고 결합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 명 이랬을 때 뭐 세의 명, 뭐 세는 명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그죠? 조사를 결합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식 하는 말하고 수식 받는 말 그 사이에 다른 말도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새 건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새 학교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서 관형사 특징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ABCD 5개가 있는데요. 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장에 별표를 쳐놨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읽어보면 그렇죠? 자, 그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ABCD를 보니 관형어는 가변어, 불변에 해당되는군. 자, 물론 이 보기를 보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형태 그대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사전 지식으로 관형사는 불변어지 하고 미리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자, ABCD를 보니까 관형사는 주로 체온을 수식하죠. 역시 미리 알고 있으면 낫겠죠. 문장 굳이 볼 필요 없죠. 보기를. 자, AD를 보니 관형사는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예를 봅시다. A 보니까 모든이 제일 앞에 나와 있었는데 중간으로 옮기니까 이 별표 쳐놓은 문장이 좀 어색해졌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사는 굉장히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D를 볼까요? D를 보면 그는 위인전을 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말이 자연스러운데 그는 새 위인전을 읽고 사람이 되었다. 뜻이 달라지거나 어색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 자, C의 이가 관형사인 것으로 봐서 B의 그 역시 관형사라고 할 수 있군. 자, 지시 관형사죠. 자, 이 집, 집은 집인데 이 집. 자, 식당은 식당인데 그 식당 역시 똑같은 관형사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의 다섯이 관형사인 것으로 봐서 내 땀이 다섯이다 이런 문장에서 이 다섯은 관형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의 다섯은 켤레는 켤레인데 다섯 켤레, 켤레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맞고요. 반면에 이 문장에서는 뒤에 보면 관형사는 조사를 붙일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소술격 조사 붙어 있죠. 관형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 격조사를 이 소술격 조사를 붙일 수 있는 수사가 되겠죠. 그죠? 자, 관형사와 수사 구별해야 됩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자, 지나갑시다. 자, 이번엔 부사입니다. 부사는 관형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장 안에서 쓰이는 위치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죠? 자, 부사에는 어떤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매우, 뭐 잘 이런 부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시를 하는 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저는 관형사고요. 이리, 저리, 그리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안 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부사들이 있는가 하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접속 부사들 있죠. 자, 접속사 아닙니다. 그건 영어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접속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랄까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설마, 제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문장을 꾸며주기도 해요.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제발은 문장 전체를 다 꾸미죠. 자, 이런 식으로 부사는 역시 관형사랑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형태는 변하지 않는 불변어인데 관형사에 비해서는 위치도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이 안 됐죠. 근데 부사는 격조사 같은 거 말고 이, 가 이런 거 말고 보조사 있지 않습니까? 도, 만 이런 것들 보조사하고는 결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이 안 되지만 부사는 보조사와는 결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기 예문이 나오고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과 리을을 보니 부사는 체험과 용언을 수식하는군. 자, 기억에 정말 아름답다. 뒤에 나오는 아름답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용언. 자, 리을 점점 다가온다. 역시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물론 부사는 문장 전체나 심지어는 체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1번에서는 기억과 리을을 봤을 때는 용언만 꾸며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자, 니은을 보니 부사 중에는 문장을 이어주는 것도 있군. 자, 그리고 접속부사라 그랬죠? 맞죠? 자, 디귿과 미음을 보니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군. 자, 대체 누가 보름달을 만들었을까? 대체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아주 천천히 보름달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문장 전체를 아주가 꾸며주느냐? 그러기엔 좀 어색하죠? 이 아주는 뭘 꾸며줍니까? 천천히인데 어떻게? 아주 천천히.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을 다 봤을 때는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은 디귿만 그렇습니다. 자, 리을에 문장 마지막이 아니면 중간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군. 리을. 자, 리을에 점점이 나오네요. 그죠? 한번 옮겨봅시다. 점점 밝은 보름달이 다가온다. 밝은 점점 보름달이 다가온다. 이건 좀 말이 어색하네요. 밝은 점점 보름달이 다가온다. 어디에도 위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죠? 자, 미음과 비읍을 보니까 문장 안에서 부사가 연달아 나오기도 하는군. 미음과 비읍 볼까요? 자, 아주 천천히. 부사입니다.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천천히는 들어오고 있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부사가 연달아 쓰이는 거 맞네요. 미음과 비읍에서는. 자, 시옷을 보니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조사 볼까요? 아직이라는 말이 부사고요. 요 도는 조사입니다. 보조적인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죠. 그죠? 맞네. 그죠? 자, 여기까지 부사 좀 기억을 해두고요. 참고로 선생님 중요한 걸 좀 얘기하면요. 보통 우리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면 독특한 것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특한 부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또는 다만, 오직, 특히, 아주, 이 정도만 할까요? 자, 이런 부사는 원래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면서요. 그리고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면서요. 그러는데 얘네들은 부사 맞습니다. 부사인데 아주 특이하게 체언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까요?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는 바로 떠났다. 자, 이런 문장이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바로 떠났어. 자, 용언을 꾸며주죠. 그죠?
근데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이런 문장 볼까요? 이때 이 부사 바로는 뭘 꾸며줍니까?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체언을 꾸며주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하, 이거 특이하게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은 해놓으세요. 뭐 몇 개 안 되니까 외워도 괜찮겠죠? 자,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조사의 종류를 보면 대표적으로 격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똑같이 동등하게 이어주는 접속 조사가 있죠. 그리고 앞말에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이 셋 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모의고사 문법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두길 바랍니다. 자, 격조사,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이, 가, 을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일단 격조사는 좀 지나갑니다. 접속조사 몇 개 안 되니까 외워놓읍시다. 뭐 와, 과가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하고, 나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순대하고 먹을래 할 때 하고도 접속조사죠. 떡볶이랑 오뎅이랑 순대랑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아니 뭐 아무거나 먹어도 돼. 떡볶이나 오뎅이나 순대나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접속조사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보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부사 뒤에 보조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인정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성격이 좀 있다는 거. 주로 체언 뒤에 붙지만 아까 봤듯이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기도 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관형사 뒤에는 붙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한 번씩 따로 쓰이는 감탄사 있죠. 감탄사 뒤에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기에 예문이 5개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1, 2, 3, 4, 5는 전부 다 조사의 성격을, 조사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예문을 통해 가지고 속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접속 조사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접속 조사는 여기 니은에 있죠. 엄마와 나, 그죠? 나랑 동생 이런 게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죠. 생략하거나 둘 이상 겹쳐 쓰기도 한다. 자, 이거는 미음에 있습니다. 보면 조사가 생략됐죠. 이것이 좋다가 아니라 이것 좋다. 자, 그리고는 이것만, 그죠? 으로, 도, 조사 막 무진장 붙어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조사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체언 뒤에 용언이나 부사 뒤에 조사가 붙어 쓰이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지만. 자, 이런 거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리을에 그거 나오죠. 예쁘다는 용언입니다. 그런데 이 체언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용언 뒤에도 예쁘게도 이렇게 붙죠. 천천히만 이렇게 부사 뒤에도 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체언 뒤에, 체언뿐만이 아니라 용언이나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준다. 자, 무슨 말입니까?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준다. 격을 갖도록 해준다. 격조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 을 이런 거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뭐 기억에 그게 나오죠. 이, 목적격조사, 그죠? 주격조사, 소술격조사 이런 것들. 자, 기억이요. 마지막으로 어떤 보조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보조사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조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한정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추가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갖고 디귿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목적격 조사 자리죠. 물을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만 먹었다 한정시키죠. 물도 먹었다 이러면 추가를 하죠. 그죠? 오늘은 물은 마셨다 이러면 강조의 뜻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보조사는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탄사 봅시다. 감탄사는 그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누군가를 부를 때, 자, 자기 생각을 표시할 때,
뭐 심지어는 어떤 입버릇 같은 거 있죠. 뭐 뭐 이런 말들 전부 다 감탄사라고 보면 되겠죠. 감탄사는 문장 속에 다른 성분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문장 위치에도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부사처럼. 단 문맥에 따라 가지고 그 감탄사의 의미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기에 보면 미음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요. 똑같은 감탄사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의미가 다르죠. 위에 건 뭡니까? 좀 좋은 의미죠, 그죠? 아이고, 애구, 내 귀한 새끼야, 뭐 이런 건데 밑에 건 어떻습니까? 좀 한탄과 슬픔의 의미죠. 에이그, 내 신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한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기억을 통해 감탄사 중에는 의미 없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됐다. 자, 기억. 별 특별히 의미 없는 입버릇이죠. 그죠? 자, 니은을 통해 감탄사는 다른 문장 성분과는 달리 쓰임이 매우 독립적이다. 그렇습니다. 문장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죠. 그죠? 자, 디귿을 통해 동일한 감탄사는 언제나 동일한 감정을 드러낸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죠? 자, 디귿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리을을 통해 감탄사는 문장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언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역시 입버릇이니까 특별히 문장 위치에 상관받지 않습니다. 그죠? 미음을 통해 동일한 감탄사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됨을 알게 됐다.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감탄사의 특징들 많이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수야, 영희야 할 때 뒤에 혹격조사 야가 붙어 있는 말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주의하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갖고 철수야 이러면 고유명사를 썼고요, 그죠? 그다음에 뒤에 혹격조사를 붙인 이런 형태지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죠? 요거 좀 주의하세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두 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제 품사를 다 모아놨는데요. 보면 관형사, 대명사, 부사 중에 비슷한 말들이 있죠, 그죠? 이, 그, 저 이런 거, 이리, 저리, 그리, 뭐 여기, 저기 이런 말들, 지시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헷갈리기 좋죠, 그죠?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구분을 확실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예문 중에 관형사, 대명사, 부사를 구별해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자, 이 사가. 자, 사간 사가인데 어떤 사가? 이 사가. 사가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A는 관형사죠. 그죠? 관형사입니다. 조사 못 붙인다고 그랬죠? 이는 사가, 이을 사가, 이으로 사가 말 안 되죠? 조사 못 붙입니다.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 책 마찬가지죠. 똑같이 관형사입니다. 그죠? 자, 조사가 붙어 있네? 관형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어떤 장소를 구체적인 장소 대신 대명사로 받아가지고 장소를 나타내니까 이건 대명사죠. 여기, 저기, 거기 이런 대명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이 가까이 오게. 자, 일이 뭘 꾸며줍니까? 일이 오게. 자, 여기 보면 이 일이는 부사죠. 그죠? 용언 오게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뭐 이리도 가까이 오게 이런 식으로 보조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 보내겠습니다. 역시 그리 보내겠습니다.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아하, 이것도 부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A, B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 C, 그 다음에 차례대로 D, E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번 봅시다. 보기 한번 볼까요?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조금 더 이 언어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도 쓰이고 이런 기능으로도 쓰이고 해야 훨씬 더 많지 않은 단어로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그 품사를 통용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오히려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품사가 통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자, 20번은 그것에 관한 문제인데 잘 봐놔야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예시를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는 잘못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잘못이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네라는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여기 예시 하나 더 나와 있죠. 자, 이 밖에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통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 각각 해당되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공부해 놓으면 훨씬 나중에 수월하게 이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일곱 모두 커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문제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여기 1, 2, 3, 4에 나오는 이 똑같은 단어는 윗문장, 아랫문장 각각 다른 품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구분해 보죠. 자 일단 보니까 뒤에 뭐뭐이다 서술격 조사 붙어 있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일곱은 체언이라는 뜻입니다. 체언 중에 숫자를 뜻하는 수사죠, 수사.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가 7개가 있다. 뒤에 명사인데 의존해야 되는 의존 명사죠. 자, 그거를 수식해주고 있는 말이니까요. 뭡니까? 관형사라는 얘기입니다. 수관형사죠. 자, 똑같이 쓰이지만 하나는 수사고요. 하나는 관형사입니다. 리을의 예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너 커서 무엇이 될래? 너가 크다, 성장하다, 잘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이 커서는 동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물건이 가구가 너무 커서 자 어떤 상태를 성질을 나타내죠. 그죠? 성질을 나타내니까 자 이때 이 커서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미음에 해당되죠. 똑같은 말이지만 문맥에 따라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가 역시 똑같이 나와 있죠. 씻고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할 때 자 뒤에 조사 붙은 거 보이죠? 자 보이니까 어떻게 떠났다고요? 떠났는데 누가 무엇이? 모두가 떠났다고? 자, 이거는 결국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 명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모두는 명사로 쓰였군. 자, 근데 그래서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어떻게 쏟았다고? 모두 쏟았어. 그랬으니까 용어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죠. 자,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기억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뭐였습니까?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자, 여기서 이 같이는 뭘 꾸며줍니까? 같이 갑시다. 용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부사입니다. 그죠?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자, 여기 같이는 얼음장이라는 명사 뒤에 바짝 붙어 있죠. 뭡니까? 조사입니다. 조사. 자, 그러니까 부사와 조사로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어디에 해당되죠?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디귿이죠. 자, 이 품사의 통용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깨우치지 말고 이런 유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무조건 이거는 동사, 무조건 조사 이렇게 하지 말고 문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품사, 구품사 여기까지 쭉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를 복습하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 해보면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잘 잡아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되 문제 많이 풀어봤다고 능사가 아니라 지금 이 품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둬야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문장론에서 문장 성분을 따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겹문장, 혼문장을 얘기할 때 그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여기지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습해서 개념을 잘 잡아두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